안녕 여러분, 똑순이에요. 제가 요즘 이사도 하고 이직도 하고 큰일을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영상을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또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 집은 마련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규제는 점점 심해지고 괜찮은 지역은 대출도 안 나오죠. 그래서 온갖 방법들을 고려를 해봐야 될 시점인데,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개발. 들어는 보셨나요? 들어는 보셨죠? 네, 들어만 봤어요. 이게 정확히 뭐다라고 정의하기 애매할 정도의 지식들은 다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재개발에 대한 투자 포인트나 이거를 이용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라던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또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똑순이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방에 이해가 되게끔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재개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재건축,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요거 차이가 커요. 그래서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원래는 이 어려운 용어들을 쓰면서 어렵게 말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어려운 용어도 최대한 쉬운 단어를 골라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오늘만큼은요, 이 재개발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해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단어도 좀 남발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끼시더라도요, 정말 실전 투자를 하실 거면은 지루하시더라도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요, 두 가지 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건물들, 노후화된 그 건물들을 허물고 재정비를 한다는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먼저요, 재건축을 설명을 해보자면요, 우리가 흔히 보는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이런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오로지 노후화된 건물 있죠. 건축물이 노후화된 경우에 이런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재건축이라는 거고요. 때로는 아파트 단지나 그 단지 주변으로 포함을 해서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건물주나 소유자들이 조합을 형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민간 사업의 성격을 띠고요. 조합원 자격은 토지와 건물, 이 두 가지 모두를 소유를 하시고 계셔야 조합원 입주권이 나옵니다. 재개발은요, 다세대 다가구, 오래된 상가나 불법 건축물도 포함이 되고, 노후화된 건물들이 밀집돼 있고 기반 시설조차도 열악한 곳에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재개발인 거고요. 요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지상권자, 이런 분들이 돼야지 조합원 입주권 자격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또 뭐냐,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재개발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한다면,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요, 극히 열악한, 흔히 생각하면 약간 달동네, 그런 극히 열악한 곳에서 하는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튼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든 뭐가 됐든 간에 오래 걸리잖아. 기다리다 못 빠지겠어, 내 투자금 묶이면 어떡할 건데 하는 등등 고민들을 계속 하시면서 그러다가 안 해, 어려워,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투자할 포인트만 잘 선정을 하신다면 시간도 단축시키고 투자금도 아낄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잡는 전략을 잘 짜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 단계에 대해서 잘 아셔야지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겠죠. 이게 어렵긴 하지만 무조건 아셔야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 단계를 천천히 훑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겠죠. 정비 구역을 지정을 했다면 두 번째로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추진위원회는요, 오로지 조합 설립을 위해서 구성이 되는 거고, 조합이 설립이 되잖아요. 추진위원회는 자동 해산이 돼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이 되고, 이 추진위원회가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해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요. 그래서 조합이 설립이 됐다면 이제 사업을 진행할 조합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걸 했는데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조합에서는 시행자도 선정을 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겠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면 다섯 번째로 관리 처분 인가를 받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라는 거는요,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으면 그 다음 날을 기점으로 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프리미엄을 계산을 하실 때요,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계산을 하시는 게 정확해요. 그 전에 거래를 하실 때에는 프리미엄이 주변 시세라던가 그 구역의 개발 호재에 대해서 예상 프리미엄을 계산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피가 비싸게 주고 샀느니 아니면 싸게 잘 샀느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관리처분 인가가 나왔으면 개발의 80% 정도는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감정평가라는 게 사업 시행 인가 다음 날 기점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이 정해지고 조합원 분담금이 정해져요. 이 예상 감정가만 믿고 프리미엄을 얹어서 입주권을 샀다가 막상 감정가액이 더 낮게 나와버리면 추가 분담금이 더 나오고 예상보다 더 비싸게 분양받는 일이 생겨요. 본인이 진짜 재개발에 투자를 하실 거면은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 투자 포인트를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재개발 구역에서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구역 내에 나온 도로나 뭐 소규모 토지 이런 거를 경공매를 해서 많이 사셨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죠. 근데 요즘에는 물건이 없어요. 와,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재개발이 안 돼도 괜찮아, 실거주 목적이야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래도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좀 찾아서 가시잖아요. 그럴 때는 나중에 평형 때는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진짜 난 무조건 재개발이 돼야 돼 하시는 분들은 사업 시행 인가 후나 관리처분 요 기점으로 해서 나온 구역들을 잘 눈여겨보셔야겠죠. 재개발 투자 시 주의하실 점은요, 구역 지정 후에 거래를 하실 때에는 구역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거래를 하실 때에는요, 거래 시점에 동의율이 얼마 정도 됐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동의를 받으셔야 조합 설립이 가능한데, 참고로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 재개발 단계에서 가장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정말 심하게 오래 걸린 데에는 요거 오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구역도 있었기 때문에 꼭 필히 조합 설립 인가 전에 거래를 하실 때에는 이 동의율을 꼭 확인을 해보세요.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거래를 하실 때에는 그만큼 위험 요소들이 다 제거가 된 상태일 거고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라던가 감정평가 권리가액을 잘 따져보시고 거래를 하셔야 되고요. 관리처분 인가 후에 거래를 하실 때에는요, 이게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요,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입주권이 아니라 나중에 현금 청산받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예외 규정도 있긴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웬만해서는 거래 안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모르겠고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조사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조사관, 요거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하셔가지고 조합설립인가 전후로, 사업시행인가 전후로, 관리처분인가 전후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후로 하셔야지 후로 하시면 안 돼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셔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결정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조사관 아셨죠?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다면 어느 동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어느 동네에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투자 포인트를 결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또 똑순이가 준비를 해봤죠. 아, 무슨 비법 공개하는 것 같은데 별건 아니고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클린업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가서 이 구역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클린업 시스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 사이트에서 정보 공개 현황 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서울 전 지역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요 모든 사업에 대한 현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사전 답사를 하시기 전에 이 사이트를 보시고 어느 정도 정보를 확보하시는데 굉장히 유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보 공개예요. 사전 정보 공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검색란에 도시정비라고 검색을 하시면 도시정비 추진 현황이 쫙 나와요. 여기서 이제 엑셀 파일로, 경기도청은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핸드폰은 안 되고요. PC로 하셔야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저 똑순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듣긴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시면 딱 하나는 기억해 주세요. 조사관. 요것만 기억을 해주셔도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똑순이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